오늘날 전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의 창업자들도 작은 착오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기술로, 제품으로,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꿈의 착오가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네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출범식을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17개 시도에 모두 세워지는데요. 대구가 첫 번째로 오늘 출범을 한 겁니다. 예.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세레모니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실제로 대기업들과 직접 연결해서 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해왔던 창조 경제가 그동안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어쨌든 국민들 앞에 뭔가를 내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수계자죠. 네. 그리고 또 직접 IT 기기를 시연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 어쨌든 네. 대통령은 전국, 여의도 정치와 한 발 떨어져서 네. 경제에 올인하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풀릴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세월호 특별법과 떨어져서 뭔가 이제 본인의 경제 행보를 하겠다. 그동안 규제 완화라는 걸 많이 외쳐왔는데 예. 규제 완화는 어느 하나의 바탕일 뿐이고요. 뭔가 성과를 내서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창조 경제가 빛을 예. 발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삼성도 그렇고 17개 시도와 연계된 대기업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오늘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참여를 했고 삼성도 상당히 많은 수백억 규모의 돈을 넣겠다. 이게 지자체와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총출동해서 뭔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생각보다 좀 순조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네. 창조 경제 저게 빨리 꽃을 피워야 네. 새로운 어떤 국가적인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텐데 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것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동안 지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예요. 네.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비슷한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그 가벼운 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다가와 너무도 가깝기에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왜 이거 공개하려고 4월 7일날 발표할 사진 잡고 있는데 왜 이거 지시하고 그러거든? 너무도 가깝기에 집중적인 논의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부 나쁜 사람들입니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자, 네. 원래 권력자가 되면 조금 무서워지긴 하는 건 네. 정치권에서 늘 보는 그렇죠. 일인데 네. 김무성 대표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강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영상도 이렇게 같이 손을 드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비슷한 것을 많이 찾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당의 대표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전에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권력자, 지도자로서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 말 실수에 상당히 예민해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때 병 걸리셨어요라는 발언을 해서 그 또 기자한테 화제가 그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고 예. 김무성 대표도 얼마 전에 그 씨름과 관련해서 뭔가 예. 좀 울컥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말의 중요성을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고 그건 실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날 바로 이제 사과를 했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하는 김무성 대표가 이게 책상을 치면서 뭔가 문제 제기하는 거,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암덩어리라는 직설화법을 하는 거는 이게 최고 지도자는 된 날이 제일 기분이 좋고 예. 그 다음 날부터는 다 내리막길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늘 답답함의 표시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움직여주지 않고 국회도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말의 수위, 말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는 거고 김무성 대표도 지금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죠. 세월호 특별법도 안 풀리고 있고 본인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인사철통 보안. 예.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언론에게 조금 미리 흘려서
그 인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것으로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새로운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야당도 이상돈 위원장 영입했다가 그랬고 지금 김무성 대표도 지금 혁신위원장을 아직도 못 구하고 있고 사무총장도 상당히 힘이 들었죠. 사무총장 때 유승민 사무총장의 기사를 언론에 많이 흘렸다가 예. 유승민 사무총장이 거기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렇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왜 언론을 통해서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점점 철통 보안 이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동정민 기자가 예전에부터 박근혜 대통령, 네. 그러니까 전 대표 시절부터 계속 마크맨을 했었고 또 네. 당에 오래 취재를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잘 알 텐데 네. 지금 두 사람이 대표 시절 그 당 내부 분위기 네.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일단 제일 다른 점은 박근혜 대표는 야당 대표였고 예. 김무성 대표는 여당 대표라는 이 출발점이 아주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일단 흔히 말하는 정치에서 말하는 이 상대 카운터 파트너가 확실하죠. 여당을 비판하고 거기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그게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쭉 가면 되는데 예. 김무성 대표는 일단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우군인 듯 적군인 듯 하는 세력이 있죠. 같은 편이긴 하지만 청와대에게 또 예속될 수는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표는 시작하자마자 그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성과를 보여주면서 리더십을 확보한 반면에 김무성 대표는 물론 730 승리도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에선 예. 좀 앞으로 리더십이 좀 더 이제 박근혜 대표 때보다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께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들어온 다음에 줄곧 얘기했던 게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 지금 조수인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김무성표 혁신 뭐 내세울 만하다 아니면 뭔가 떠오른다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14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뒤에 줄곧 일관되게 외쳐온 게 바로 보수 대혁신인데요. 이 보수 대혁신에 걸맞는 어떤 혁신의 조치 잘 눈에 띄지 않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말만 무성하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 분석 들으면서 조금 걱정되는 건요. 김무성 대표가 닮지 않아야 될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데 이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당직 인선 같은 게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어떤 언론의 굉장히 집요한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 가벼운 입을 나불거린다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대단히 좋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동 기자, 지금 국민들이 또 관심 있는 포인트가 바로 당청 관계예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관계, 지금 껄끄러운 듯 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청와대 출입하면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공격은 하지 않고 있죠. 예. 현재로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고는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청 관계에 있어서 청와대도 김무성 대표가 이군현 사무총장, 예. 특히 친박의 여러 후보들을 제끼고 본인이 친이 출신의 그 본인의 측근을 시켰던 것을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긴장 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지만 본인이 할 말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청 관계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비판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수위는 넘지 않고 있고 뭔가 아슬아슬한 그런 지금 장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술 먹지 마라. 너무 뭐 취할 정도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뭐 국회의원인데 내가 술 먹어라 마라까지 뭐 대표가 그러니까 얘기하냐 이런 불만도 좀 있죠. 그렇죠. 보수 예. 혁신이라고 거창하게 내걸긴 했는데 지금 2달 동안 말만 무성하다는 게 내놓은 게 이제 낮술 먹지 마라 아니면 의원들에게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녀라 이런 예. 것들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보수 혁신이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이제 내일 정도에 아마 혁신위원회의 위원장과 인선을 발표한다고 해요. 어쨌든 예. 김무성 대표는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고 내후년 총선 때까지 본인의 리더십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야당이 휘청거린다고 여당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